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서운하실지 몰라도 이번 4차 대확산을 두고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저주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자화자찬 말씀을 할 때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매번 이어진다면 이것을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 2월 13일 대통령은 그야말로 터널의 긴 네. 끝에 와 있다, 끝이 보인다. 이 얘기하고 나서부터 신천지가 엄청나게 발생을 한 것이었고요.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주신 덕분에 우리는 국경과 지역 공세 없이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 국가가 되었고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긴 면목을 보였습니다.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방역에서도 경제에서도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룬 성과에 대해 한결같이 높이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전국 파장은입니다. 이 4차 대유행이 왔습니다. 설마 했는데 또 왔어요. 이게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뭐 한 가지는 아니겠죠. 네. 근본적으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그런 이제 아무도 원치 않았던 부분을 만난 것이고요.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해외 유입 차단 실패에 더해서 지난 1월서부터 지금 6월까지 연일 300명, 400명, 500명이 계속 누적해서 발생해오는 이 부분은 사실 통제를 못하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난맥상을 보인 것, 여러 가지가 결합돼서 이런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6월 말에 이제 7월부터 거리두기 완화한다 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몇백 명 수준이 500명 이상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좀 혼동이 되더라고요.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수백 명이 나오는데 거리두기는 완화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리에 가보면 진짜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사람들을 막 볼 수가 있었고. 그때도 이제 그 당국에서는 1,000명 이하 수준으로 유지가 되면 네. 컨트롤을 할 만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완화한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네. 1,000명 수준이었다가 지금 갑자기 더 넘어가니까 이제 대응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안이한 대책이죠. 정부 측에서. 두 번째는 대규모 집회 이런 것들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도 잘 안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또 있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완벽한 차단이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문 열어놓고 모기 잡냐 이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거고 여기에 더해서 이 방역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백신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백신에 대한 공급 대책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접종 완료한 사람은 전 국민의 11.4%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3,000명이 될지 5,000명이 될지 정말 갑갑합니다. 국회만 하더라도요,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오가고 또 국회의원들은 각자 지역구가 있어서 지역구에 가면은 민원인들, 지역구민들 누구 하나 가릴 수가 없습니다.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국회의원들이 잘 안 걸렸어요. 저희들끼리는 농담으로 바이러스도 피해간다. 왜? 더러워서. 농담이시죠? 네, 그렇게 농담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국회의원들도 확진자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며칠 전에 저 야당으로선 최초로 나왔고 우리 여당은 이미 한 서너 분 나왔고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전 인원 다 CPR 주사 검사해라. 받아라. 네. 검사 일제히 다 받아라. 이런 지시가 지금 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즘 갱년기가 오려 그러는 건지 진짜 정말 이 사람들이 받는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뭐 어디든 뭐 지금 뭐 안 아픈 데가 없대요. 아픈 데가 다 한두 개씩 군데씩 다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심각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네, 우선 좀 냉정하게 다시 현실을 상황을 좀 파악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대유행이 오기 직전인 6월 중순의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정부 발표가 이렇게 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 가능성은 지금 잘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검역과 격리 단계에서 환자가 일부 있지만 지역사회로 전파되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어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연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망자가 1,000명, 사실은 2,0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사망자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우리 의료체계 역량이 있기 때문에 우린 여유가 많다. 그래서 지금 400~500명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 확대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도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되면서 판단이 정보가 잘못됐고 판단이 잘못하면서 결국은 실패한 정책이고요. 어떻게 보면 몇 사람의 인재라고 보는 것이 전 맞고요. 왜 그러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 이렇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할 것 같다. 대표적인 게 그런 유일하게 무증상 감염자가 그나마 진단되는 것이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 4차 대유행이 시작하는 그 무렵에 조금씩 환자가 증가하는데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만 환자가 갑자기 연일 증가하기 시작해서 불과 1, 2주 사이에 200%, 300%가 증가했습니다. 왜 거기서만 증가했을까요?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거나 갑자기 급격히 그리고 이 부분이 4차 대유행을 시작하게 된 동인이었구나. 왜 여기서 증가했을까? 그때 알려졌죠. 갑자기 지역사회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검역이나 격리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그때서야 퍼졌구나 그때서야 확인했고요. 그 확인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어디서 감염된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은 방역당국의 실패고 어떻게 보면 몇몇 어떤 핵심, 특히 검역의 실패고 이런 인재성의 이런 실패 부분이 4차 대유행을 초래하게 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어떤 건가요? 어떻게 전파력이나 위험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최초의 이 변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 알파 변이 바이러스 비교할 때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한 1.6배, 최초의 이 코로나 이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2.4배 정도 감염력이 증가된 것 같다. 13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누적 사망률이 1.19%가 됐어요. 이거는 누적 사망률이고요. 지난 3월 달에 월간 사망률로 치면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떨어져서 지금 현재는 0.4%에서 0.3% 됐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 지속되면 독감에 대한 이 인플루엔자 사망률이 0.1%대입니다. 그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독감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잖아요. 독감 그런 걸 전제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스라엘이나 영국이나 이런 싱가포르이 그런 거가 사망률 실제로 떨어졌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가 많다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고 전면적으로 사회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게 갈 수 있지 않냐라고 전제를 우리도 하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전반적으로 완화해서 정상화하는 걸 전제로 해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했습니다. 근데 꽂힌 게 있죠. 다른 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집단 면역 형성까지 갔기 때문에 설사 아직 안 됐더라도 자신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백신 접종률이 2차까지 다 해야 30% 간 넘은 상황에서는 불확실성 요소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지나치게 그런 부분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백신 접종 한 2달만 버티면 우리도 되지 않을까? 좀 어떻게 보면 요행을 바라는 너무 지나친 낙관주의가 이번 4차 대유행에 섣부른 어떤 그런 대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6월달 정도에는 델타 바이러스의 전파력에 대한 위험하고 그리고 무증상 확진자의 폭증을 예견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시에 방역 완화 조치를 또 발표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장님은? 아무래도 4차 유행이 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또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발표되면서 조금 완화된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메시지 관리와 위험도에 대한 경고 그리고 조치에 대한 것들을 신중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